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다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저번주에 캡처보드를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이 캡처보드를 고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BJ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해볼 만한 캡처보드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내돈내산이라고 해야죠. 네, 제가 저번주에 캡처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다가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바이오스 촬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이나 저사양의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캡처하기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언젠간 사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구매했는지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캡처보드를 먼저 찾아보니까 내장형 캡처보드와 이렇게 되어 있는 외장형 캡처보드가 있습니다.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안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대역폭과 좋은 색감을 자랑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에도 연결하기가 쉽고, 플스에 연결했다가 컴퓨터에 연결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PC를 구매할 때부터 캡처보드를 고려하지 않으셨다면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의 MATX 보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픽카드가 연결돼야 되는 요 밑에 있는 PCI 슬롯에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픽카드가 조금만 두꺼운 걸 끼더라도 더 이상 내장형 캡처보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메인보드를 사용해서 PCI 슬롯의 간격이 충분히 넓게 떨어져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외장형 캡처보드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매번 이렇게 큰 보드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보드에서도 캡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외장형 캡처보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캡처보드의 사양 조건은 좀 어떻게 됐냐면요, 우선적으로 점점 이제 모니터가 고해상도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WQHD, 많으면 4K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제품은요, 4K의 패스스루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80p의 60프레임은 최소한 녹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넣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CI 슬롯이 없는 걸 대비해서 외장형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투컴으로 제가 녹화를 돌리기에는 조금 세팅이 너무 복잡해지는 관계로 자체적으로 좀 녹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제품은요,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포터블 2 플러스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의 톤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시게 되면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HDMI 아웃과 HDMI 인, 그리고 마이크로 5핀의 충전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이 슬롯 부분까지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HDMI 포트를 통해 4K의 영상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패스스루, 해상도나 프레임의 저하 없이 바로 모니터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메모리 카드 슬롯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의 저장도 가능합니다. 자, 앞면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PC 모드, 그 다음 PC 프리 모드, 그 다음에 맨 옆에 스토리지 모드로 해서 세 가지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C 모드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PC 자체에 USB로 연결돼서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C 프리 모드로 가게 되면요, 단순히 이 가운데 녹화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요, 뒤에 있는 마이크로 SD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빨간불이 깜빡거리면서 마이크로 SD에 파일이 저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PC 모드로 가셨을 때에도 USB 통해서 PC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 5P는요, PC 프리 모드의 전원을 위해서 꼭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SD는요, 제가 512기가를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봤거든요. 512기가 잘 인식됩니다. 자, 공식 사이트에서는 128기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128기가는 금방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256, 512 고민을 하다가 512를 구매를 하고 장착을 해봤더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배틀그라운드를 제가 20분 정도 플레이를 하는 기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기가 정도의 파일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에서 녹화를 진행했을 때는 7.1기가 정도의 파일 용량이 나온 거 대비하면은 42% 정도 수준의 용량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파일 자체가 MOV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캡처보드로 녹화된 파일 자체가 비트레이트가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되는 것보다는 약 절반 정도 낮은 수준으로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제가 보면은 그렇게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비트레이트가 그래도 이 자체에서 녹화되는 것도 17,000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 5만 킬로 정도니까 엄청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캡처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캡처보드를 사용했을 때 녹화하는 프레임 차이를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녹화를 하는 것보다 캡처보드를 통해서 녹화를 할 때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지 않고 있어서인지 3에서 4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9프레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프레임 자체가 나오는 수치를 봤을 때는 약 8%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게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외장형 장치를 통해서 고화질의 영상으로 스트리밍도 좀 더 쾌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죽지 말아야겠죠. 네,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쓰는 부분 또한 줄여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초보 BJ들을 위해서 에버미디어에서도 리센트럴 4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배경이 있었을 때 크로마키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 화면 속에서 사람만 이렇게 잘리는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게임 화면과 캠 화면 구도로 스트리밍도 가능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앱코의 APC930 이 캠을 가지고서는 촬영을 했을 때에도 게임 화면이 배틀그라운드 안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하단부에 제가 위치하게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 이런 부분들의 세팅이 굉장히 편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전환 등의 효과, 이런데 아이콘을 넣어주는 등의 효과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서 초보 BJ분들도 편하게 방송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포터블 2 플러스 제품을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단은 FHD 해상도에서 모니터를 세팅을 했었고요. 이때는 크게 문제점을 못 느꼈는데 WQHD라고 불리는 1440p 해상도에서는 왜 1080p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4K 패스스루라면 이거 뭐 사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1080p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4K가 제공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WQHD 1440p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스루 기능이 1080p로 낮추어서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WQHD를 쓰는 저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WQHD가 또 대세가 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20만원 선에서 4K 패스스루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4K 모니터를 제가 구매해서 세팅하더라도 4K가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포터블 캡처보드였습니다. 자, 마이크로 SD를 통해서 이어셋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어셋에서 들어가는 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잘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게임 콘솔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스 같은 걸 연결하셨을 때도 방송으로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휴대성이나 이동성, 그 다음에 편의성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어디 놓아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 게이머에 잘 어울리는 캡처보드 오늘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캡처보드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성비로 괜찮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 모니터 안 돼가지고 사기당한 줄 알았는데.